자,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에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을 대표적으로 비교 설명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유일한 공통점은 둘 다 커지고 있어, 우주가. 근데 정상 우주론은 커지면서, 그럼 커지면 간격이 서로 멀어질 거잖아. 그럼 멀어지는 틈을 뭔가가 또다시 생겨나서 한마디로 밀도가 일정함이 유지가 돼. 그리고 우주의 평균 온도도 일정함이 유지가 돼. 차가워지지 않아. 라고 주장을 했고, 물론 이게 언제냐면 시대적 배경으로 따지면 대략 한 1940~50년대쯤이야. 요때가. 근데 최근 100여 년 동안 여러분도 알다시피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지. 100년 전만 해도 지금의 스마트폰 같은 게 100년 전이면 언제냐면 정확히 2차 대전 이때야. 그 지금의 스마트폰이 나올지 과연 그 당시 1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그 상상이나 했겠냐? 그치? 100년 전이면 우리는 일제시대 때인데 그때 생각이나 해봤겠냐고. 100년 후에 스마트폰이 나올 것이다. 생각해봤을 리가 없지. 어쨌든 과학기술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게 그때 얘기야. 그래서 거기 표 좀 볼게요. 오른쪽 정상우주론부터 볼게요. 호일 등이 주장한 정상우주론은 우주가 팽창을 해. 대신에 총질량이 증가를 해. 왜? 없던 게 자꾸 생겨나니까. 반면에 밀도, 온도는 일정한 거야. 한마디로 총량이 늘어나는 거야. 이해됐지요? 그 옆에 조지 가모프가 주장한 그 빅뱅 우주론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처음부터 총량이 정해져 있었어. 대신에 얘들끼리 멀어지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총질량은 어때? 그대로지. 그 다음에 밀도나 온도는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 빅뱅이라는 말도 어떻게 나온 거냐면 호일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라디오 방송 프로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 이제 뱅이라는 게 우리말로 한국말로 지역하면 뭐 꽝 뭐 약간 이런 느낌. 원래는 뱅이 이제 영어적 발음으로는 이제 약간 뭐랄까 약간 의성어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에 왜요? 어? 아, 창문? 아, 일어나래 이제. 참고로 나는 개인적으로 자는 친구들을 깨우는 편은 아니야. 왜냐하면 깨워봐야 싫어하더라고. 나는 좋은 의도로 아무리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이 싫어하면 열받아. 근데 또 나는 또 성질이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웠는데 제가 짜증내지? 그럼 이제 그때는 못 참아. 나는 이제 거기서는 바른 소리 한 번 해. 그러려면 다음 주에 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야. 개인적으로. 그럼 집에 가서 이제 보통은 이 학생이 집에 가서 좋은 얘기를 하겠어? 안 하지. 잠깐 졸았는데 선생님이 막 깨우고 막 짜증내더라.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뭐 알다시피 진실은 누가 알지 모르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을 보면 나는 안 건드리는 게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 내가 뭐하러 건드려가지고 욕을 먹어. 수업 들을 사람 열심히 듣고 듣기 싫은 사람 그냥 안 들으면 되지. 여러분도 열심히 가르치는데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지. 누구를 깨우는데 에너지를 쏟으면 난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어차피 에너지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내 에너지는 정해져 있어. 내가 다른 데로 에너지를 뺏기면 열심히 수업하는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들어. 내 에너지는 무한리필이 아니잖아. 정해져 있지. 난 그거를 필요한 데다 쓸래. 나의 에너지를. 그게 내 교육 철학이야. 하여튼 그래서 조지 가모프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까 호일 얘기했죠. 호일이 영국 방송 나와가지고 야 그러면 가모프 말대로라면 우주가 한 점에 있다가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터졌냐? 그러면 저게 뭐 빵 우주냐? 이제 이런 식의 우주가 빅뱅 큰 빅뱅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큰 폭발 뭐 이런 뜻이잖아. 약간 좀 비꼬는 의미로 시작되는 단어야. 빅뱅이라는 표현이. 그럼 우주가 빵 하고 터졌냐? 그럼 우리말로 만들었으면 뭐 빵 우주론이냐? 뭐 이런 느낌. 이 빅뱅이라는 개념이 약간 그런 약간 호일이 약간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약간 그 가모프를 사실 돌려가기 한 용어에서 나온 건데 후에
이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이제부터 우린 배울 거야. 왜 그럼 빅뱅 우주론이? 당시에 호일은 이렇게 주장했고 조지 가모프는 이렇게 주장했는데 결론은 조지 가모프가 이겼지. 왜? 팩트로 이기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 빅뱅이라는 말이 워낙에 유명해지고 또 사람들 귀에도 쉽게 박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빅뱅 우주론이 대명사가 된 거지.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최초의 물질들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히스토리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야. 이거는 이제 조지 가모프가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런 걸 뭐냐 사고 실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실제 실험을 하진 않았으나 아마 실험을 했다면 이런 식이 되었을 거야. 이런 걸 이제 사고 실험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지 가모프가 이 당시 빅뱅에 관련된 방정식이나 기타 등등 다 이게 있어. 그냥 심심해서 그냥 막 대충 여기 안 나오지. 그런 얘기들은 방정식이 있고 막 이런 거 안 나오잖아. 그럼 방정식이 생각을 해봐라 얘들아. 빅뱅 우주론에 관련된 방정식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방정식이 쉽겠냐 어렵겠냐. 겁나 복잡하겠지. 안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볼 때는 겁나 쉽게 밝혀낸 것처럼 어쩌면 보일 수도 있으나 엄청나게 개고생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검증한 후에 최종적인 결론만 우리는 지금 배우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결론만 배우다 보니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 꼭 그 정도는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질을 보면 보통 여러분들 그 중학교 기준으로는 어디까지만 배워? 원자가 쪼개지면 한마디로 원자의 구성을 보면 원자핵과 전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바로 작년 2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원소를 배웠잖아. 그때만 해도 중성자가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중등교과 과정에서는 중성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학교 교과서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 나는 선행하면서 중성자를 배웠다 이런 거 말고 학교 교과서를 기준으로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중학교 정규 교과서에는 중성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양성자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하느냐? 원자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학교 때는 그랬다는 거야. 근데 물론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야지. 왜? 여러분들은 예비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잘하려고 이 수업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중학교 때 작년에 배운 원자핵이라는 개념이 뭐냐? 양성자와 중성자 뭉친 거를 원자핵이라고 불러요. 뭐 아는 사람은 알고, 근데 이제 주로 양성자 위주로만, 플러스 위주로만 이제 중등 2학년 1학기 내신할 때는 그거로만 강조를 하지.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정전기 유도도 배웠잖아. 그치? 여기 양전하가 있어. 여기 또 다른 양전하가 있어. 한마디로 플러스야. 얘네 둘이는 어떤 힘이 작용해? 전기적으로 어떤 힘이 작용해? 척력이 작용하지. 그 척력을 서로 우리가 밀어내는 힘을 척력이라고 그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어. 그럼 얘네들은 인력이 작용하지. 끌어당기는 힘이 인력이라고 불러. 그래서 같은 전하 사이에 척력이 작용하고 다른 전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요. 근데 원자 구성을 보면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에서 배운 넘버 1, 2, 3, 4 해가지고 대략 주기율표상에 한 20번까지 대충 이제 배웠잖아. 그치? 그 1, 2, 3, 4 주기율표상에 그 원자 번호가 바로 뭐냐? 양성자 수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수소가 1번이잖아. 그럼 수소는 양성자가 1개인 거야. 헬륨이 넘버 2잖아. 헬륨은 양성자가 2개인 거야. 그러면 3번이 뭐야? 리튬, 베릴륨, 붕소, 뭐 탄소, 그 다음에 질소,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10번이 누구냐? 네온, 그 다음에 11번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14번이 규소, 15번이 피, 인, 그 다음에 16번이 S, 황, 17번이 Cl, 염소, 뭐 18번 아르곤, 뭐 이렇게 해서 19번이 칼륨, K, 20번이 칼슘, Ca.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전적으로 유리하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나는 좀 까먹어서 긴가민가 하잖아. 그럼 오늘 집에 가서라도 적어도 다음 주에 올 때까지는 이것 좀 외워와요. 주기율표 20번까지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무조건 외워야 돼. 반드시 외워야 돼. 그거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봐. 수소를 예를 들어볼게. 여기 책에는 안 나오지만 이것도 잠깐 알고 들어가자. 수소가 있잖아. 수소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흔히 말하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있으면 이게 수소 원자야.
여기서 얘가 없으면 이게 수소 원자 핵인 거고, 수소 원자 핵에 전자 하나 달라붙으면 이게 수소 원자고. 그지? 근데 헬륨은 넘버 2잖아 얘들아. 넘버 2라는 얘기는 뭔 소리냐? 양성자가 2개라는 얘기야. 그럼 헬륨은 원자 핵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울 때 그냥 플러스 2 이렇게 배웠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가 플러스야. 둘이 붙겠냐고. 못 붙지. 왜? 전기적으로 서로 밀어낼 건데 어떻게 붙어? 그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뉴트론, 중성자. 그럼 여기서 중성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그리고 중성자가 얘네들을 양손으로 꽉 쥐고 있는 거야. 일종의 본드 역할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얘네 둘이면 서로 전기력으로 밀어내겠지. 근데 전기력으로 밀어내는 힘보다 중성자와 양성자 사이의 끌어당기는 힘, 이거를 핵력이라고 부르거든. 그 핵력이 전기력보다 세.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얘가 더 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전자가 2개가 달라붙으면 이게 헬륨 원자의 모형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2개를 없애면 이게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얘를 어떻게 배우냐면 중성자까지는 안 배워. 그냥 플러스 2 하면 헬륨 원자 핵이고 플러스 3 하면 리튬 원자 핵, 이렇게까지만 배운다고. 그럼 원자는 어떻게 만들어져? 플러스 2에다가 전자 2개 붙으면 이렇게 하면 헬륨 원자, 여기에다 전자 3개 달라붙으면 이렇게 하면 리튬 원자, 이렇게 배웠어 중학교 때는. 근데 사실 이건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데 그 원자 핵의 구조를 보면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 무조건 양성자와 중성자 덩어리가 뭉쳐있다. 수소는 왜 중성자가 없느냐? 지 혼자밖에 없으니까 중성자 없어도 상관이 없잖아. 중성자가 하는 역할이 뭐야? 양성자 2개 붙이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얘는 나밖에 없는데 여기 중성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럼 수소도 이렇게 중성자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 중수소라고 불러요. 중수소라는 애가 있어. 심지어 수소에 중성자 2개 붙인 애도 있어. 그럼 뭐라고 불러? 삼중수소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자적인 기본적인 성질이 원자 번호야. 그럼 원자 번호는 중성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양성자 개수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성자는 많이 붙으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무거워져. 그러니까 그냥 노멀한 수소가 있고 중수소가 있고 삼중수소가 있어. 성질이 똑같아. 구분이 안 돼. 쉽게 말하면 중성자라는 애는 특별히 중성자만의 오리지널리티 성질이 없어. 대신에 무거워져. 그냥 무거운 수소일 뿐이야. 그렇게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어요. 이게 어차피 뒤에 우주에서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부터 우리는 배울 거거든. 그래서 태초에 기본 입자가 뭐냐? 쿼크가 있어요. 그래서 쿼크가 6가지,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탑, 바텀, 이렇게 6가지 쿼크. 6가지 쿼크의 원칙이나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도 되고 나중에 화학 배울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그냥 쿼크가 뭐냐? 기본 입자. 중학교 때까지는 원자핵과 전자까지만 배워. 근데 우리가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는 또 더 작은 물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작은 입자는 쿼크인 거야. 일단 현재까지는. 그리고 참고로 전자는 일종의 쿼크급으로 분류합니다. 전자는 양성자랑 동급이 아니고 전하량이 똑같아서 왠지 전자랑 양성자랑 둘이 동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자가 훨씬 더 작은 애고 전자는 굳이 레벨을 따지면 쿼크급인 거야.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보다도 훨씬 더 기본 입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너무 작아서 쿼크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자 자체가 하나의 쿼크급인 거야. 양성자, 중성자는 전자에 비해서 엄청 커. 그래서 쿼크들이 뭉치면 양성자 혹은 중성자가 됩니다. 근데 전자는 양성자가 중성자가 안 뭉쳐도 될 정도로 그냥 전자 자체가 워낙 작아.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이해되냐? 그래서 거기 보면 기본 입자 쿼크와 전자가 있고 쿼크들이 뭉치면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지면 원자핵이 되고 원자핵에 추가적으로 전하량을 0을 만들 수 있는 전자가 추가적으로 붙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원자가 된다. 거기 한 번만 읽어봐 얘들아.
지금 12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읽어보라는 거야. 거기 보면 기본 입자, 양성자, 중성자 막 그런 거 한 번씩 읽어봐. 어려운 내용은 아니까 한 번만 정독하면 끝나. 뭐 내가 다 설명한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뭐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야. 자, 그럼 이제 빅뱅 이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자. 우주의 나이를 지금으로부터 대략 138억 년 전이라고 조지 가모프는 주장을 했습니다. 역시 138억 년 그럼 어떻게 나왔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 방정식이 있고 이 당시에 뭐 나름의 슈퍼컴퓨터 돌려가지고 별생쇼를 해서 찾아낸 게 138억 년인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야 왠지 138억 년? 137억 년? 이거 아니야? 나름 다 근데 연구 과정은 우리가 안 나오지 여기서는. 있어도 또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나름의 그런 어떤 이 138억 년이라는 기간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어. 당연히 있었겠지. 그냥 때려 맞춘 날짜가 아닐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대략 138억 년. 한마디로 현재 기준으로 대략 138억 년 기준으로 전에 138억 년 전쯤에 최초의 빅뱅이 발생했을 것이다. 물론 이제 빅뱅이 조지 가모프가 빅뱅 이론을 도입하게 된 모티브는 이거지. 야, 우주가 막 팽창을 한대. 그럼 리와인드 되감기 해보자. 그러면 과거에는 점점 쬐끔해졌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언젠가는 가장 작은 한 번이 있었을 것이고, 그치? 이론적으로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빅뱅 이론을 최초 생각하게 된 모티브가 지금의 우주 팽창이라는, 만약에 우주가 멈춰있다는, 우주가 커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주가 멈춰있는 게 발견이 된다면 아마 조지 가모프도 빅뱅 이론을 생각해냈을 리도 없고 빅뱅 이론이 또 나올 수도 없었고 아마 그랬을 것이야. 그치? 야, 너 제일 끝에 이름이 뭐야? 모자 쓴 친구? 이름이 뭐야? 좀 큰 소리로. 임형준? 이제 일어나. 3, 40분 잤으면 많이 잤다. 이제 일어나야 돼. 나 개인적으로 뭐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는 있으나 재수 선생님이 자꾸 와서 깨우잖아. 널 안 깨우면 내가 학생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젠 좀 일어나. 왜냐면 나는 그래 일부러 초반에 왜 안 깨웠냐면 진짜 제가 막 졸려. 근데 어젯밤에 막 진짜로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뭐 어제 밤새 엄마 병간호 하다가 밤에 1시간밖에 못 잤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얘들아. 잠을 못 자서 졸린 거는 자야 끝나. 뭐 정신력으로 버텨? 난 그런 거 다 개소리라고 생각을 해. 내가 어제 밤새 잠을 못 잤는데 오늘 졸려 죽겠는데 그게 어떻게 정신력으로 이겨지냐. 자야 끝나, 이거는. 자야 안 졸려, 그 다음부터. 그래서 괜히 야 너 졸지 마 하고 깨워봤자 여러분들 겪어서 알 거야. 지금 내가 너무 졸려. 어느 학원을 갔는데 너무 졸려. 근데 대부분 이제 또 여선생님들이 또 애들 조는 꼴을 못 보지. 싸나운 여선생님들이 막 깨워. 그럼 이제 순간은 일어나지만 듣다 보면 또 졸려. 그러면 이제 1시간 동안 한 10번 혼나. 정신 못 차린다고. 그러면 걔는 1시간을 그냥 버리는 거야. 그거 깨우면 잠깐 일어나서 집중 되겠냐? 졸려 뒤지겠는데 안 되지. 그럼 1시간을 버려. 1시간 수업했는데 1시간 동안 얘 머리에 남은 게 없어. 근데 나는 그걸 좀 약간 실용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1시간 또는 심지어 2시간 수업을 할 거잖아. 한 30분 자라 그래. 한 30분 잤어. 편하게 잤어. 그치? 좋은 게 아니고 잤어. 그럼 나머지 1시간 반은 그래도 어떻게 정신 차릴 수 있는 최소한의 건덕지가 만들어졌잖아. 막말로 극단적으로 2시간 수업하는데 2시간 내내 졸고 가는 것보다 안 되면 1시간이라도 자고 나머지 1시간이라도 정신 차리고 듣는 게 좀 더 실용적이지 않냐 이거야. 내 계산은 그래. 여러분들 겪어서 알겠지만 오늘 당장 졸려 죽겠는데 지금 이 순간 졸려 죽겠는데 뭐 정신력으로 버텨라가 되지 않아.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 이런 거야. 나 어제 10시간 잤어. 근데 점심 먹고 나니까 겁나 졸려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
그지 얘들아? 우리 흔히 말하는 식곤증이라고 해서 왜? 점심 먹으면 위에서 막 소화 과정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우리의 모든 에너지 여기에 집중이 된단 말이야. 그럼 내 ATP를 여기에 많이 써. 그럼 뇌 쪽으로 가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그게 졸린 거야. 딴 데서 막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그러니까 하고 졸린 거야. 그걸 우리는 식곤증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경우는 정신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 왜? 어제 잠은 이미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5분 정도 잠깐 졸린 거야. 이거는 말 그대로 그 5분 10분만 넘어가면 졸린 게 사라져. 근데 어제 밤새서 졸린 거는 5분 10분이 아니고 자야 끝나. 정신력으로 버텨지지가 않아. 나는 뭐 그런 거 여러분들 나이에 나는 안 겪어봤나? 다 겪어봤지 나도. 응? 하여튼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 이제 그만 자. 그래서 자는 걸 잔다고 해서 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아. 졸려서 자나 보지. 그거는 별개의 문제야.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는 거야. 싸가지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숙제를 안 해왔어. 난 담당 선생이다 보니 야 숙제 좀 해와라. 왜 숙제 안 해오냐. 그런데 뭐 애가 막 이래. 그럼 이제 여기서 사람이 열리는 거지. 그럼 나는 그 학생을 이뻐할 수는 없어. 그 다음부터는. 근데 나는 공부를 못한다거나 혹은 뭐 수업 시간에 좀 잔다거나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미워해 본 적은 없어. 관심이 없어. 개인적으로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 흔히 요새 MBTI 얘기만 해요. 난 대문자 T야. 별로 관심이 없어. 자는 거랑 나는 무슨 상관이야. 그치? 그리고 대신에 별로 여러분들한테 공감도 잘 안 해. 여러분들이 뭐 마음 아프다고 해도 속으로 한 개도 안 아파. 겉으로는 그러면 선생이니까 그렇구나 해야 되잖아. 애가 마음 아프다 그러는데 선생이 안 아파 이럴 수는 없어. 그러니 하지만 속으로는 왜 마음 아프대? 왜 저러는 거야? 이래. 속으로는 그래. 야, 굳이 뭐 나한테 공감을 바라지는 마.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면 돼 우리는. 팩트만 가지고. 쉽게 말하면 100점이면 잘했어. 끝. 88점? 아쉽네. 끝. 그 다음에 뭐 마음이 아파 이런 거 나 별로 관심이 없어. 솔직히 마음은 니네가 아프지 내가 왜 아파. 나 마음 하나 100점 맞으면 니네가 좋지 나 안 좋아. 그러니까 나쁠 건 없지. 근데 니네가 100점 맞춰서 내가 낄끼이 기쁜 것도 없어. 왜? 나는 100점 맞은 애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한테 저는 감동도 별로 없지. 다만 내가 가르친 학생이라면 잘하길 바라는 마음은 있지 당연히. 근데 한두 개 틀려도 그렇게 아쉽지도 않아. 왜? 여러분들 나이는 아직 어려. 여기서 100점 맞았다고 해서 엄청 잘나고 한두 개 틀렸다고 해서 또 엄청 못하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 보면 알아.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한 거야. 근데 고등학생은 얘기가 달라. 선생님은 고등학생은 더 많이 가르치거든. 중학생보다는. 난 고등학교 주력이니까. 중학생이 내 주력은 아니야. 그럼 고등학생 내신 속된 말로 조지잖아. 그럼 얘기가 달라. 병치 새끼 내신이 그렇게 이렇게 돼. 진짜로 그때는 혼내. 혼낸다기보다 안타까움이지. 그거는 정말 마음이 아파. 왜? 이 내신이 이제부터는 누적이 돼서 대학을 결정하거든. 현실이잖아 이제. 그치? 그럼 의미가 있지. 실용주의자라니까 의미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걱정이 되기 시작해. 중학교 내신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들 인생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 자 이제 빅뱅 보자. 빵 터졌대. 응? 엄청나게 초고압 초고온 지금으로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138억 년 전에. 그러면서 우주에는 이제 쿼크가 날라댕겨. 그래서 태초에 조지 가모프에 이게 조지 가모프도 어디까지나 예측을 한 거야.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타임머신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138억 년 전으로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어떤 우주인이 야 쿼크 모아가지고 뚱땅뚱땅 하면서 원자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지도 모른다는 거야. 아주 유치한 표현으로 하자면. 근데 적어도 조지 가모프의 논리적 전개에 의하면 이 당시에 최초 이제 우주가 폭발한 이후로 빅뱅 이론이 생긴 이후로 최초에는 우주에는 쿼크와 전자들이 날라다니고 있었어. 아까 말했지 쿼크는 6종류의 쿼크가 있고 전자까지 해서 토탈 7종류의 기본 입자. 근데 이제 7종류라고는 안 하고 쿼크 앤드 전자를 기본 입자라고 해. 그렇지만 쿼크에는 6종류가 있다. 근데 쿼크에는 구체적으로 뭐뭐뭐 6종류가 있냐까지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을 쓰진 않아도 됩니다. 쿼크와 전자 기본 입자야. 최초엔 얘네들이 있었어 이제. 이게 이 우주에 빅뱅이 생긴 직후에 최초로 이 우주에 생겨난 물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애들 중에 하나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팽창을 하지. 처음에 여기서 터졌다 이렇게 커지고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이 커지는 속도가 내가 이렇게 커져 이게 아니고 빵 하면서 엄청나게 커졌겠지. 그러면서 커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식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식기 시작하지. 그럼 여러분들 또 1학년 2학기 때 보일샤를 법칙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걸 배웠겠지만 입자가 온도가 높아지면 스피드가 빨라. 반대로 입자가 온도가 낮아지면 운동 스피드가 느려집니다. 그게 운동 스피드가 느려져. 그걸 우리는 식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그럼 빅뱅 이후에 얘네들이 팽창을 하면 식어.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온도가 빠르니까 이 쿼크들끼리 붙질 않아. 붙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 그림도 안 그려져. 심지어 시뮬레이션도 안 나와.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그냥. 심지어 우리도 잘 모르는 레벨이야. 따지고 보면. 어떻게 계산이 안 나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아 지금 13페이지 저 그림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빅뱅 이후에 기본 입자 생성, 자, 전자와 쿼크.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우주는 어떤 상황이냐? 이제 빅뱅이 생겼어. 계속 팽창하면서 점점점 식어가는 과정이야. 이거는 계속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상황이야. 심지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금 이 순간도 우주는 팽창하고 식고 있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쿼크들끼리 뭉쳐. 그래서 쿼크들끼리 뭉쳐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해. 그래서 이런 쿼크 세 놈이 이런 쿼크 누가 모여서 양성자 만들고 이런 쿼크 누가 모여가지고 중성자 만들고 하면서 최초의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아직 양성자, 중성자를 생성하지 못하고 우주를 여전히 방황하는 쿼크, 그리고 전자. 그럼 아까랑 달라진 게 뭐야? 양성자, 중성자가 생겨났지. 그치? 자, 이게 언제냐? 빅뱅 후 한 3분 정도 지났을 때가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진 거야. 이 당시 온도가 얼마냐? 10억 켈빈. 원래 이제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도씨를 우리가 0 켈빈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섭씨 0도, 얼음이 어는 온도, 섭씨 0도라고 부르지. 이게 273 켈빈이야. 둘 사이의 갭차는 273이 존재합니다. 근데 온도가 10억 켈빈이래. 그러면은 저거는 10억 켈빈이나 10억 도씨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얘들아, 200하고 300은 차이가 크다고 봐야 돼. 그치? 쉽게 말하면 내 돈이 전 재산이 200만 원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이 300만 원인 사람이 있어. 그럼 100만 원, 표면적으로는 100만 원이지만 둘은 재산 차이가 좀 크다고 보는 게 맞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1조 200만 원이 있고 어떤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1조 100만 원이 있어. 그럼 둘이 100만 원 차이 나니까 둘이 차이가 크네. 요렇게는 안 하지. 그놈이 그놈이라 그러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10억 켈빈 정도의 온도면 273 정도의 갭차는 별로 없으니 10억 켈빈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도 안 되잖아. 그럼 그나마 여러분들의 조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억 도씨 정도로 하면 그래도 니네한테 체감적으로 조금 쉽게 다가오잖아. 근데 10억 도시가 또 얼마인지도 모르지 뭐. 우리 주변에서 내 10억 도시를 본 적이 있어야지 내가. 10억 도시를 봤으면 아마 그 잠깐 보고 이미 갔을 거야. 남아있을 수가 없지. 10억도 악! 하고도 난 사라지는 거지. 그 정도로 상상할 수도. 참고로 뭐 쇳덩어리가 녹는 온도가 굳이 따지면 한 2000도씨 정도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광로, 쇳물 그게 한 2000도 정도 된다고 보면 돼. 근데 10억이야 10억. 상상도 안 되지. 한마디로 우주는 여전히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근데 식은 게 이래. 식은 게 10억이라 이거야. 식은 게 심지어 겁나게 식은 게 10억이래. 조금 식은 게 아니고 겁나게 식은 게 10억이야. 그러면 최초 온도는 얼마였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겁나게 뜨거웠다까지만 알면 돼. 충분해 그 정도면. 근데 식었어. 많이 식은 게 10억도야. 아니 겁나게 많이 식은 게 10억도야. 그러면서 이때쯤 되니까 비로소 쿼크끼리 뭉치는 온도가 된 거야. 그전엔 너무 뜨거워가지고 쿼크끼리 뭉치지도 못해.
그래서 10억도가 돼서 양성자, 중성자가 최초로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양성자는 얘가 곧 수소 원자핵인 거야.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이자 곧 이게 수소 원자핵이랑 같은 표현이야.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수소 원자핵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게 양성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 원자가 어떻게 돼 있어? 양성자 하나에 전자 붙으면 그게 수소 원자의 모형이잖니. 그럼 거기서 전자 떼내면 양성자 남았지? 그게 수소라는 원자의 원자핵인 거야.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과 양성자는 같은 뜻이야. 알아둬. 응?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붙어야 이게 헬륨 원자핵인데 수소는 양성자 자체가 하나의 원자핵인 거야. 자,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지? 그러면 양성자가 만들어지는 순간 최초의 수소 원자핵은 이미 만들어진 거야, 지금. 이게 수소 원자핵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 또 식어. 그래서 몇 도씩 식느냐? 빅뱅 후 약 38만 년 정도 걸려. 38만 년이야. 역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레벨이 그냥 저런 숫자가 있나 보다 해야지. 이거 자체를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 저런 데이터가 남아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지. 일단 이해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10억 켈빈, 38만 년, 무슨 138억 년, 무슨 공감대가 형성이 돼. 우린 킥해봐야 100년, 200년 정도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레벨의 끝이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냐.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할아버지, 고조선 시대 고음이 마늘 먹어가지고 사람 되는 시점도 끽해봐야 4,000년밖에 안 됐어. 근데 38만 년이래잖아. 상상도 안 가는 기간이지. 어쨌든 그랬대. 그래서 이때 되니까 아이고 온도가 3000 켈빈,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0 켈빈 감이 잘 안 온다. 대충 한 3000도씨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3000도씨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아까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잖아. 얘네들이 여기에 드디어 전자들이 달라붙어요. 전자들이. 그럼 원자핵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 전자가 달라붙으니까 뭐 돼? 원자가 되는 거지 이제. 그게 최초의 원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거기다가는 좀 별표 좀 하나 쳐놔 얘들아. 빅뱅에서 가장 이정표적인 기념비적인 타이밍이 언제냐 그러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바로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내지는 시점. 거기 보면 빅뱅 후 약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이야. 우주 온도 현재 얼마? 3000 켈빈. 대략 3000도씨라고 생각하면 돼. 정확히는 섭씨로 따지면 얘가 도대체 몇 도냐? 3000 켈빈이 정확히는 섭씨 온도로 따지면 3000에서 273 빼면 돼. 그럼 얼마냐? 2000. 3000에서 273 빼면 2000. 아씨. (2727도씨) 대략 우주 평균 온도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역시 아직 겁나게 뜨겁지? 쇳덩어리 정도는 녹일 수 있는 온도야. 근데 이때가 이 시점이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지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야. 그래서 굳이 기간과 온도 정확 하나만 딱 외워라 그러면 그냥 138억 년 정도, 그 다음에 38만 년 3000 켈빈 그 정도 두 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자. 다음 주 시험 보면 뭐 이런 거 내겠지 내가. 그치? 야, 빅뱅 후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진 시점에 38만 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 안 내. 그때 우주에 온다고 얼마였겠니? 뭐 이 정도 나겠지. 응? 그럼 3000 켈빈. 심지어 그것도 객관식으로만 낼 거야. 주관식 없어. 단답형 없어. 얼마나 친절하냐. 그치? 응? 시험 문제 수준이 그렇다는 거야. 그냥 다 맞춰. 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얘기를 아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라고 했을 때는 뭔 소리인지 솔직히 되게 어려웠잖아. 다시 한번 13페이지를 이제 내가 설명 다 끝났어. 내 설명은 다 끝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13페이지 한 페이지만 한 번만 쭉 읽어보세요. 이제 뭔 소리인지 좀 이해가 될 거야.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지금 선생님이 뭐 시켰냐면 페이지 13페이지 한 번씩만 읽어보고 이제 여기 복습해서 마무리하자 그랬어. 여기까지 하고 2교시를 끝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3교시가 한 번 남았어요. 자, 여기까지가 2교시 끝. 여러분들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13페이지 한 번만 대충 읽지 말고 부탁이야. 정독으로 한 번 읽고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